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계명대학교 스포츠 마케팅학과 2020년도 2학기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수업을 맡은 신동혁이고요. 예, 이 과목의 제목은 뭡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라고 했죠. 그, 영어로는 여기 이제 나오는데, Sport Administration and HR Management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냥. 예, 이 과목의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그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조건실컷 들어야 되는데 이 과목을 뭐 전공하거나 뭐 부전공하거나 또 뭐 이중전공하거나 그러려면은 이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과목이 뭔가 정체가 딴 거는 좀 알기 쉽잖아요. 뭐 미디어 그쵸? 그리고 뭐 마케팅 뭐 소비자 행동 뭐 다 비교적 알기 쉬운데 이 과목은 도대체 이게 뭘 한다는 건지 행정 인사관리 도대체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죠. 이 과목은 이제 먼저 이제 행정이란 말부터 봅시다. 행정이란 거는 우리가 행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그 이미지랄까 느낌이 뭐냐면은 무슨 뭐 정부 기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행정부가 그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때고 행정이니까 행정부 뭐 공무원 뭐 고시 보고 뭐 이런 그런 좀 딱딱하고 관료적이고 사무적인 이런 느낌을 좀 받기 쉬운데요. 뭐 그것도 뭐 행정의 그 일부분이죠. 근데 행정이란 거는 어떤 일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그냥 뭐 이게 뭐 어떤 교과서에 나온 정의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뭐 비즈니스건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건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인터넷 동호회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그 동아리건 다 그 나름의 조직이죠. 조직은 다 목표가 있고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잘 돌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 총괄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행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다른 정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제 administration이라고 좀 이제 긴 단어가 나왔죠. 이걸 한글로 쓰면은 administration에서 9글자나 되는데 무려 길고 좀 약간 이상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앞에 AD는 그 어느 방향으로 하는 to란 뜻을 갖고 있는 이제 접두어고요.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미니스터 이거는 그 뭐뭐를 하는 그 사람인데 그 뭐 관리자 이럴 때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미니스터라고도 하잖아요. 뭐 다른 말도 있습니다만은 뭐 레버런드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의 모든 일을 총괄하잖아요. 특히 뭐 작은 교회 같으면은 뭐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교회 교인들 그 교육도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뭐 심지어는 그 봉고차 몰고 봉고차라는 표현 좋지 않습니다만은 뭐 승합차 작은 버스를 몰고 교인들 데려다주고 이런 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으로 미니스터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드민 여기 앞에 이제 이걸 따가지고 어드민 하면은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면은 이게 행정가예요. 원래 뜻이 무슨 일을 맡은 그 관리자, 책임자, 행정가. 어, 그 대학에도 그 관리자들이 있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뭐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 보통 저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주 임무잖아요.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게 주 임무인데 어떤 교수님들은 그 행정 일도 많이 합니다. 뭐 학과장 이런 분들, 뭐 단과대학 그 학장님, 무슨 뭐 보직을 맡은 분들 있잖아요. 무슨 학생처장, 뭐 입학처장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학교 일도 또 해야 돼요, 따로. 예, 그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 그런 분들은 예, 저 박사과정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 부학장이었어요. 저희 그
교육대학원에.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이쪽 행정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저 논문 쓸 때 이제 그분이 그 딸이 이제 막내딸이 어렸거든요. 7살쯤 됐었어요 그때. 예. 제가 졸업할 무렵에.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딸이 물어보더래요. 예. 아빠, 아빠 이번 학기 수업 몇 개 해? 그래서 근데 하필 그 학기에 그 교수님이 수업이 없었어요. 예, 행정일이 많으니까 이제 수업을 빼주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아빠 이번 학기 수업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근데 어떻게 월급 받아?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도 중요한 임무예요. 예, 심지어 그 대학 교수한테도 예,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에서 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스포츠 조직에서, 뭐 팀에서, 혹은 뭐 단체에서, 예, 뭐 리그에서 어, 그 리그를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렇죠? 잘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제반 사항을 다 행정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영어로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씁니다. 예,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예, 뭐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관리라는 말은 뭐 여러분도 좀 아시죠? 그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다 인사부가 있잖아요. 예. 그뭐 인사고과 매기고 또 그 뭐 평가하고 예, 그러니까 성적이 뭐 업무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승진시키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도태되고 뭐 심지어는 뭐 해고당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그 HR 매니지먼트라고 썼는데 여기 HR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휴먼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리소스라는 게 어떤 자원이거든요. 자원. 그런데 자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뭐 저기 석유, 그렇죠? 석탄 이런 생각이 들죠. 텅스텐 뭐 이런 광물 자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 자원은 영어로 내추럴 리소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자연에서 이렇게 캐내는 어떤 그래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휴먼 리소스라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인간을 어떤 조직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써먹을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적 자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예.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말은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뭐 줄여서 HR 매니지먼트. 요즘 뭐 HR 그 부서 상태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혹은 뭐 경영 용어로. 그런데 어, 이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게 된 그 시점이 한 21세기 초쯤이에요. 예.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그 바람이 뭐냐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거죠. 예. 성과 중시. 그쵸? 예. 뭐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뭐 인간도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휴먼 리소스라는 말 자체는 좀 뭐랄까 인간을 마치 그 석탄 같이 한번 떼고 뭐 써먹었으면 그냥 뭐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 쓰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어서 저는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나. 네, 그런데 이 말이 예, 많이 사람들이 쓰게 된 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21세기 초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2000년대 초반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죠. 그때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정권이 2003년부터 3, 4, 5, 6, 7년도 말까지 그렇죠. 2008년도 2월까지였죠. 예.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그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신자유주의는 그 약간 그 뭐랄까요? 우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예. 그 경제의 자유방임주의라든가 예. 성장 위주 이런 쪽에 사실 그쪽에서 신봉하는 그 이데올로기인데 그 이상하지만 좀 잘 어울리지 않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의 그 신자유주의가 많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이제 교육부
교육부가 이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교육 뭐 뭐였죠? 뭐 교육기술부였다가 뭐 교육과학기술부였다가 뭐 그냥 교육부였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면은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을 길러내는 목적이 인간의 자아 실현을 시켜서 뭐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데 이 그 세계에서 싸울 말하자면 그 인력을 우리가 빨리 그 키워내야 되지 않겠어? 마치 그 군인들 키워내듯이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들어서 HR 그러니까 인적 자원 이런 단어에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 이 과목의 제목은 제가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영어로 Sport Administration and HR Management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HR Management란 말을 그 personne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erson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 거기다가 이제 NEL을 붙여요. personnel 이렇게 붙이면은 그게 이제 인사의, 인적 관리의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뭐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personnel management라고 해도 되고, 이거랑 비슷한 말로 그러니까 이제 organization theory, 그러니까 조직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뭐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비슷하죠 그거랑.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접 학문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포츠의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뽑아서 이 수업을 만들어 봤어요. 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제가 지난 학기에 스포츠 산업론을 강의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꽤 있는데, 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반에, 강의 초반에. 스포츠 경영학에 그 여러 분야가 있다. 뭐 마케팅도 있고, 뭐 법도 있고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 퍼스널 매니지먼트 혹은 HR 매니지먼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띄어서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 필수일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런 좀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업을 하면서 뭐 차근차근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도대체 뭔지 좀 생소할 텐데 아직까지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되고 이 과목은 재밌어요, 굉장히.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2004년도에 이제 스포츠 경영학 석사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학기에 들었던 첫 수업이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제가 그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뭐, 재미있는 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 노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번 학기 수업에서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잠깐 넘어가죠. 자, 이 과목의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이 과목은 이제 학수 번호가 27852-02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른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똑같은 과목이 이 학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뭐, 다음 학기에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음 학기에 이 과목을 또 가르치게 될지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3학점이고, 수업 시간은 화요일 12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이렇게 1시간 15분씩이죠. 그 1시간당. 강의실은 체육관 149호죠.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첫 3주는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 지난 학기하고 비슷해요.
지난학기, 그러니까 1학기, 2020년도 1학기에도 처음 이제 2월 달에 좀 이제 잠잠했었죠, 코로나가. 그러다가 이제 2월 말쯤에 갑자기 예, 더군다나 대구에서, 예,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뭐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없었죠. 온라인으로 밖에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수도권에서 이게 터지는 바람에, 예, 전 국민이 다 조심을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예, 여러분도 뭐 조심하시고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 코로나 관련해서 어, 뭐 확진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의심을 통해서 자가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예, 뭐 말씀을 해주세요, 저한테. 예, 그러면 제가 뭐, 비밀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하고, 어, 제가 뭐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 뭐 이거 혹시 내가 뭐 알렸다가 뭐 소문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예,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뭐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 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온오프 수업을 병행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초반 강의 기획서에서 보셨겠지만, 어, 제가 그래서 이제 격주로 화요일 수업은, 네,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은 여러분이 또, 뭐, 그, 솔직히 금요일은 학교 가기 싫잖아요. 오전에 더군다나. 예. 그래서 금요일 날보다는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을 할 거면은 화요일이 낫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격주 화요일을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상황은 봐야죠. 예. 학교에서 뭐 오프라인 수업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면은, 네, 뭐 병행할 거고요. 네. 뭐 여러분들 의견도 당연히 수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때려 죽어도 오프라인 수업은 싫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저 혼자 안 돼, 그래도 나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상황을 봐서 결정합시다. 예. 그리고요. 자, 됐죠,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다음 장 수업 목표. 좀 이게 길고 장황하게 나올 텐데, 예. 예. 뭐, 자, 이게 뭐냐면은, 어, 스포츠 조직에 대한 외부 환경, 조직의 구조, 조직의 기능, 조직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조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포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원래 기존에 그 강의 계획서 양식에 있었던 그 수업 목표인 것 같아요. 이건 디폴트로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는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지 않아요. 예. 여튼간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원래 거기 지금 현재 강의 계획서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 뭐 보시고요. 예. 예, 이건 제가 쓰는 글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여튼간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죠.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다음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 스타일과 이론을 구별하고 조직 경영 혹은 행정에 적용할 수 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특히 이제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셔널 티어리, OT라고 부르고, 뭐 OB라고도 부릅니다.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거기는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리더십이 뭐 반 이상이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도 알죠, 그거. 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훌륭한 리더라는 누구인가? 그건 영원한 화두 아닙니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경영학의 일부분으로서. 왜냐하면 경영학에서 그 환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갑자기 뭐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서 망해가던 회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를 키웠다 뭐 이렇게. 예.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천재적인 창의적인 CEO가 나타나서 뭐 애플을
뭐 굴지 회사로 만들어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그런 리더십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어떤 이론이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울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경영학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심리학 이런 데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특히 이제 그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조직을 경영할 때 일반 조직이나 일반 그 회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예,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스포츠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그 유명한 그 감독들 있잖아요. 스포츠 팀의 감독이나 스포츠 경영자들, 뭐 단장이나 사장이나 뭐 구단주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성격이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뭐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고 그 특장점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리더십 스타일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막 때로는 강압적으로 막 아랫사람들을 밀어붙여서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고 따뜻하게 감싸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들을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그 스포츠 조직이나 팀 운영할 때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볼게요. 실내 사례를 통해서. 예. 다양한 사례가 나오겠죠. 예. 두 번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현장에서 자신들의 리더십 철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 있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독이 있거나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팀 감독은 뭐 내가 좋아하는 감독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그 감독을 한다. 리더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의 철학은 도대체 뭔가? 그렇죠? 예. 나는 그 철학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든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 뭐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복사 해오라면 하고, 뭐 저기 가서 뭐 좀 해오라 그러면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신입사원의 단계를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보일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아무리 신입사원이지만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든가 이건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직이.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월급 값을 하는 거지. 예. 그냥 뭐 시키는 일만 하고 하던 일만 하고 그냥 뭐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이러면은 여러분은 성공적인 직원이 되기 힘듭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매해 강의를 하지만 예. 이번 학기 똑같고 다음 학기 똑같고 뭐 3년 전 똑같고 뭐 1년 후 똑같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벌써 알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예. 출석부를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썼던 에피소드라든가 예. 이런 얘기를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쓴다 여기서. 예. 그러면 뭐 30, 지금 한 38명 신청했는데 그중에 뭐 28명은 뭐 그냥 웃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제 수업을 두 번째 듣는 학생들은 저에게 했던 얘기인데 저에게 또 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뭡니까? 네. 개선을 해야 되죠, 강의를. 네. 지난 학기 했던 거에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은 고치고 발전시키고 좋았던 부분은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번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다. 뭐 어느 과목이나 다 중요한 용어나 개념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아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5번 효과적인 교수법과 리더십 소통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찍어 눌렀습니다. 뭐 외국이건 우리나라건 이렇게 가자. 뭐 나만 뭐 믿어. 뭐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식의 그 리더가 예전에는 리더기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란다고 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게 방법이. 뭐 다양한 리더십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번트가 뭡니까? 이게 그 종, 머슴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은 그 조직원들의 머슴이 되어야 돼요. 마치 머슴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그 조직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따라옵니다. 뭐 항상 그게 뭐 잘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전달을 해야 효과적으로 그 내 말 뜻을 전달할 수 있나? 그러니까 효과적인 교수법이란 건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뭐 강의실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거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저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리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그 중요한 개념들과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끌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을 한다든가 뭐 감동을 준다든가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그 교수법 또 소통법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6번 조직 행동과 리더십이라는 큰 틀 아래 효과적인 행정, 운영, 뭐 혹은 경영의 방침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수업 교재인데요. 수업 교재입니다. 이게 지난번 녹화할 때도 그렇더니 이제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 자꾸 이렇게 그 약간 버그가 약간씩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수업 교재입니다. 교재는 여기 사진에 보고 계시는 그 장경로라는 교수님이 쓴 스포츠 조직 경영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학현사라는 데서 나왔고요. 2005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 별다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 사례가 딱히 없고 그냥 뭐 좀 딱딱한 교과서예요. 근데 그냥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골랐고요. 이 책은 사실 좀 비싼데 24,000원이거든요. 새 책은. 근데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중고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고를 구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중고를 구하셔도 되고 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구하실 수 있으면은 뭐 그래도 됩니다. 뭐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은 갖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이번 학기 동안에는 뭐 빌리시던 뭐 사시던 상관없는데 이 책은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구하시기 바래요. 뭐 간단하게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뭐 재미는 별로 없겠지만 원래 이 책은 이 분야에 아주 거장이 있거든요. 파키아나탄 첼라두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원래 이제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인데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캐나다 시민입니다 지금. 뭐 활동은 뭐 미국에서 하고 있죠 주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연세가 80살이 넘었죠 훨씬.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장경로 교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하여튼간 그 굉장히 많은 그 교수를, 많은 학생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교수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 첼라두라이 교수님한테 배운 적은 없는데, 직접 그, 그분의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뭐 저한테도 뭐 멀게 보면은 할아버지 뻘 되는 이런 스승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예,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 분야 공부한 사람들은 예, 첼라두라이의 책을 뭐 봤다든가 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첼라두라이 교수가 쓴 책을 이제 그 제자인 예, 장경로 교수가 이렇게 우리말로 살짝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어, 내용은 예, 뭐 좀 지루합니다. 예, 이렇게 건조하고 지루한 교과서인데 뭐 그래도 어떻게 공부라는 게 이렇게 뭐 예, 무조건 재밌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 책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사례라든가 예, 그 에피소드 뭐 웃기는 부분 예, 이런 거는 제가 담당할게요. 예, 그래서 어, 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 교재 한 권은 준비하셔야 되고 기타 읽기 자료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 PDF 파일로 예,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 책을 제가 이제 지금 그 출판사하고 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뭐 혹시 학생을 할인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출판사하고. 그래서 뭐 단체 구매를 하면 뭐 할인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혹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고 뭐 가능하면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교재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이 원래 1시간 15분이고 이 온라인으로 만들 때는 1시간 15분짜리 수업은 45분 이상으로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 분량이 적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너무 부실하다 이런 그 불만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 뭐 그렇게 이제 정해놨고요. 저도 뭐 그 방침에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학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이제 한 수업을 한 50분 정도로 맞춥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넘을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한 50분 정도로 끊어요.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저도 물론 좀 힘들고 이렇게 오래 녹화를 하려면 힘들고 여러분도 집중도 잘 안 되고 해서 한 50분으로 맞추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어, 뭐 오늘은 예, 첫날이고 하니 예, 지금 33분 됐는데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는 예, 그 45분, 50분 예, 그걸로 할 테니까 뭐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예,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금요일에는 음, 그 강의의 그 과제, 예, 과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학점 얘기도 하고 또 주별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위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서 있고 또 예,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예, 그 답답증이 여러분 그게 달아 있을 텐데 뭐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참고 어, 뭐 홈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 뭐 가끔 재밌는 영화 뭐 웃기는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참 특히 이제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이게 참 웬 날벼락인가 예,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하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이겨내야지. 예. 그래서 우리 항상 힘들지만 항상 웃고 예, 즐겁게 생활하면서 예, 금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뵐게요.